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없어도 되는 거고요. 안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안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내용을 프로그래머는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링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니터링은 단축키 F3번을 누르시면 돼요. 단축키 F3번을 누리시던지 아니면 온라인에 모니터의 모니터 모드를 클릭을 하시면 안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연산하고 있는 거를 우리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뿌릴 수가 있는 거죠. 단축키는 F3번입니다. 확인되셨나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커서 색깔이 모니터가 될 때는 커서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이건 이제 모니터 상태다라는 걸 확인하고 계시면 되고, 다시 프로그램을 내가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럼 라이트 모드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 단축키가 F2인데 F2. 단축키 F2를 누르시면 커서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때는 이제 프로그램을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F2는 어디 있냐면 에디트에 있습니다. 에디트에 이지 에디트가 아니라 레더 에디트 모드에 가시면은 라이트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레더에 에디트 모드 가시면은 라이트 모드에서 F2가 있어요. F2는 프로그램 편집하는 거, F3는 모니터링 하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F3번 하셔서. 이 모니터링은 두 분 다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두 분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그냥 다 읽고 하는 거라서 하셔도 그렇게 상관이 없고,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X0 값이 1이어서 그 1 값이 A 접점에 반영이 되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앞에 있는 논리적으로 1 값이 출력이 돼서 Y20 값을 1로 만드는 거고요. Y20이 1이 되는 순간에 출력 모듈에 저게 1이 되는 순간에 여기 있는 출력 모듈에 보시면 출력 모듈의 첫 번째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 Y20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 연결하는 이 포트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 포트에 있는 램프가 켜지는 거죠. 예. 여기는 컴단자와 Y20 사이에 접점이 있는데 그 접점이 작동을 한 거예요. Y20 신호가 ON이 되면서. 그래서 여기는 LED가 켜진 겁니다. 이게 이제 한 줄짜리 프로그램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이제 프로그램이 자꾸 늘어나겠죠, 이제?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이요? 아니,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바꾸고 싶다. 그럼 접속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라이트 모드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F2를 누르시면 되고요. A 접점을 하나 추가시킬 겁니다. F5번으로요. 여기다가 SM412라고 쓸게요. SM412. 작성하셨나요? 네.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회색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걸 다시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컴파일 단축키 F4번입니다. 그래서 F4번을 누르시면 변환이 됐습니다. 프로그램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프로그램 라이팅 해야 되겠죠? 그잖아요. 지금 이거는 내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이고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라이팅을 해야 되겠죠. 두 분 중에 한 분만. 온라인에 라이트 투 PLC. 아까 하셨던 분 말고 그 옆에 분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리고 한번 라이트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원래 했던 데이터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 프로그램에서 이거 찍으시고 실행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아까는 단계별로 왔었잖아요. yes 누르시면은 여기 yes to all이라고 있습니다. yes to all 누르면은 다 그냥 끝나요. 마지막에 close 누르면 다시 CPU를 런 시킬 거냐 물어봅니다. 그럼 yes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항상 CPU 모듈에 런에 불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되셨나요? 자, 프로그램 다운로드 시키셨으면 모니터링 모드 F3번 눌러보시면 눌러보시면은 얘가 깜빡이고 있습니다. 쟤는 뭐냐면 스페셜 코일이라고 해가지고 CPU 자체에서 만들어주는 신호들이 있어요. CPU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신호가 있는데 우리 글로파에서는 언더바 T 레스라는 게 있고요. 지멘스 PLC에서는 별도로 메모리를 잡아서 동작을 시켜야 되고, 미쯔비시에서는 SM 메모리가 CPU의 어떤 오동작이라든지 오류라든지 이런 등등등의 신호들을 다 미리 정리해서 요약해 놓은 게 SM 메모리예요. 근데 SM 메모리가 SM0부터 SM 엄청 큰 숫자까지 있어요. 그 중에 SM412는 1초 클럭입니다. 그러니까 0.5초 오프, 0.5초 온 이런 클럭이에요. 근데 이러한 정보를 그냥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서 확인을 하시냐면은
헬프에 가시면 웍스투 헬프에 가보시면 웍스투 헬프에 가보시면 중간에 스페셜 릴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이게 스페셜 M이에요. SM 스페셜 릴레이. 거기에 Q 시리즈, 우리 게 Q 시리즈여서 Q 시리즈에 가보시면 400번지 대역이 있습니다. 지금 번호가 되게 많죠? SM0부터 SM 많죠 하여튼. 여기 보시면은 2038번까지 여기 있네요 기본적으로. 근데 일단은 SM 400번지 대를 열어보면은 SM 우리가 지금 쓴 게 SM412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뭐 영어는 그렇다 치고 그림으로 이렇게 자세히 표현하는 여기 그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0.5초 온, 0.5초 오프 이게 반복된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열어보시면 돼요. 0.1초 클럭. 요거는 이제 0.005초 오프 온은 그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M412 대신에 다른 뭐 더 빠른 게 필요하다, 더 빨리 온오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 그 밑에 있는 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뭐 2초짜리도 있습니다. SM414면 2초짜리 더 온오프 1초 온, 1초 오프 이렇게 반복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SM414는 ENSEC잖아요. 요건 뭐냐면 SD414라는 SD라는 메모리가 있는데 SD414에다 1값을 넣으면 2초 클럭이 되는 거고, SD414에다가 2값을 넣으면 2초 온, 2초 오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 3을 넣으면은 3초 온, 3초 오프가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온오프 시간을 만들 수 있게끔 저런 방법을 얘네들이 고안을 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SM0 신호는 뭐냐면 얘가 전원을 켜면 PLC가 스스로 진단을 해요. PLC CPU가 스스로 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 SM0 신호가 떠요. 신호가. 전원 키자마자 스스로 진단을 하는데 내가 이상이 있으면 CPU가 이상이 있으면 이 신호를 띄운다고요. 이거에다가 램프 하나 연결해 놓으면 여기서 나 이상이 있으니까 좀 조치 좀 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호들이 있다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배터리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SM52번 신호인데 SM52번 신호가 배터리 로우 신호예요. 배터리 전압이 떨어지면 이 신호가 접점이 떠요. 그럼 요걸 이제 램프로 해놓던지 아니면 통신으로 터치에다 연결해 놓던지 이러면은 사용자가 확인하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호들을 요약해 놓은 게 스페셜 릴레이라고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 이 모듈이 탈부착이 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진단하는 신호도 있고, 시간이 남으시면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룹별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그냥 프로그램 짤 때 요거 따다가 쓰면 괜찮겠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 돼요. 연사 내려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쭉 보시면은 뭐 이것저것 조금씩 있습니다. 저도 다 보진 않았고요. 자주 쓰는 것만 좀 가끔 보는데, 이제 시간과 관련된 것들은 400번지, 클럭과 카운터에 관련된 것들은 400번지 대역이 있고요. 어떤 그 진단에 관련된 것들은 SM0부터 SM165번 그룹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관련된 신호들을 따 써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굳이 내가 따르게 프로그램을 안 써도 빨리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지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제가 X0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Y20 램프가 깜빡이는 거죠. 왜냐면은 앞에 값은 1값이 오고 있는데 SM412가 01, 01로 바뀌다 보니 논리적 연산으로 뒷값이 끊어지면은 0값 보내고 연결이 되면 1값 보내니까 뒤에는 Y21, 1010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이제 PLC를 쓰는 거예요. 하드웨어 결선은 바꾸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외부적인 결선을 바꾼 건 없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바꿈으로 인해서 다른 동작을 구현을 했잖아요. 이래서 PLC를 쓰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실제 릴레이 모듈을 써서 시퀀스 제어반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 그럼 타이머 사야 되고요. 온오프를 만들어야 되니까. 결선 새로 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인건비가 이게 제로비보다 인건비가 문제인 거죠. 이런 데서 이거를 저희가 PLC를 그래서 소프트 와이어 방식이라고 해요. 프로그램을 짜서 동작을 바꾼다 해서 소프트 와이어 방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우리 시퀀스는 하드 와이어 방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재료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 이제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 하다못해 간단한 동작도 그냥 PLC 하나 얹는 게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괜히 배선 많이 하느니 PLC 하나 갖다 놓고 프로그램 좀 집어넣고 배선 몇 개 해놓고 동작이 바뀌면 또 프로그램 바꿔주면 되잖아요. 기계 값은 뭐 이게 CPU 값, PLC 값은 PLC 값 더 얹어서 봐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릴레이 제어반을 구성을 하느니, 요새 중국산은 CPU도 PLC도 중국산은 싸거든요. 2, 3만원짜리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거 사다가 그냥 부시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래서 이러한 게 있고,
근데 지금 이제 그 저희가 동작을 이제 바꾸고 싶은 건데 어떤 동작이냐면 보통 기계를 보면 시작 스위치가 있고 정지 스위치가 있죠. 일반적으로 기계가 또는 버튼 하나로 시작 정지도 같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지 스위치, 시작 스위치, 정지 스위치가 보통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저희가 버튼을 보통 2개를 달아요.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시킬 건데 기본적으로 공통 단자, 컨 단자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위치하고 접점은 요거 선 하나만 연결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통 단자를 쓰는 거예요. 공통 단자를 쓰면 계산하기가 편하게. 그래서 여기는 XPB2를 누르면 여기 1번에 불이 들어오죠. 이건 프로그램이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스위치 눌러보시면 여기 불 들어오죠. 이쪽에. 이건 프로그램이랑 상관없이 물리적인 거예요. 안에 있는 LED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굳이 내가 프로그램을 해보지 않아도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한번 붙습니다. 하고 엔터 치시고 숫자만 바꿔주시면 되죠. 되셨나요? 이거는 굳이 돌려보지 않아도 언제 뒤에 Y20이 들어올까요? 그죠? 2개를 다 눌렀을 때. 요게 이제 엔드 회로죠. 2개 다 만족을 하면 뒤에 출력이 나오는 거. 그래서 혹시 또 이제 프로그램을 바꿨으니까 변환을 해야 돼요. 변환이 단축키 F4번입니다. F4번 누르시고 하얗게 바꾸신 다음에 프로그램 2분 중에 한 분이 다운로드 하시고 실행 누르시고 Yes하고 Yes to all 모든 단계를 한 번씩 거쳐 봤으니까요. 이제 빨리 하는 쪽으로 이런 메시지에 요 그 체크박스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안 떠요. 다음부터 이렇게 해놓으면은 모니터링 F3번이요. 프로그램 다운로드 한 다음에 모니터링 모드 F3번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스위치를 2개 다 누르면 뒤에 있는 Y20의 신호가 들어오겠죠. 요게 이제 엔드 회로입니다. 엔드 회로. 엔드 회로는 모든 조건이 만족할 때 출력이 나오는 거. 지금 이제 X1, 제로만 눌러도 안 되고 X1만 신호가 들어와도 안 되고 2개 다 신호가 들어와야 동작을 하잖아요. 요걸 우리는 엔드 회로라고 합니다. 엔드 회로. 되셨죠? 이해 안 가신 분 여기까지. 이제 옆에 분이 다운로드를 하실 건데 프로그램 바꿀 거예요. F2 눌러서 F2 누르신 다음에 X1을 잘라서 컨트롤 X 잘라서 밑에다가 컨트롤 V. 이 웍스2에서는 이 선 그리는 방법을 좀 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 키를 누르면 선이 없는 부분은 선이 생기고요. 선이 있는 데는 지워집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 키를 누르면 선이 없던 데는 선이 생기고요. 선이 있던 데는 선이 지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지 에디트 모드라고 해서 컨트롤 키, 방향 키로 선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다른 거는 뭐 단축키 F5번, F6번 이런 단축키를 쓰는데 컨트롤 방향 키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작성 다 하셨으면 F4번 컴파일. 되셨나요? 작성 되셨으면 이거 굳이 프로그램 다운로드 안 해봐도 작동 어떻게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눌러도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오화회로라고 합니다. 오화.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신호가 들어와도 되는 거. 물론 이게 2개일 수도 있고요.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겠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4개 중에 하나가 신호가 들어오는 동작을 합니다. 일단은 뭐 작성을 하신 거니까 동작이 되는지 다운로드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작을 실제 시켜보면 둘 중에 아무거나 스위치를 눌러보면 Y20의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PLC 프로그램의 연산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연산하는 법이 그런 법은 없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을 하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연산을 합니다. 흐름 순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고 밑에 또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이 아래쪽으로 진행되면서 연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분? 없죠?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어떤 오류를 발생시키시냐면 F7번 코일이요. 그래서 편집 모드 F2 눌러서 편집 모드로 오신 다음에 기존에 있던 선 저기 지워주시고 컨트롤 있던 데 지우는 방법은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지고요. 컨트롤 방향키로 해도 하면은 있던 데는 지워집니다.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드세요. 변환 F4 변환. 되셨나요? 이렇게 작성하면 얘는 문법적으로 오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X0에 신호가 들어오면 Y20이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X1에 신호가 들어오면 Y20이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동작하진 않아요. 일단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라이터 투 PLC요. 이게 프로그램에 에러가 있으면 에러가 있다고 해서 다운로드 자체를 못해요. 에러가 있는 프로그램은 다운로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운로드가 된 건 문법적으로는 에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도 다운로드가 됩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보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푸시 버튼 1이 안 먹혀요. 안 먹힌다는 얘기는 X0에 신호는 들어오는데 Y20이 켜지질 않죠. X2에 X1에 연결되어 있는 PD2 스위치를 누르면 그때는 켜져요. 이해되셨죠? 이게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프로그램 연산 순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프로그램 연산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산을 하고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연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 이러한 경우 X0에 신호가 들어온 경우 X0에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Y20 메모리 값은 원래 얼마야 돼요? 1이어야 되죠. 근데 아래에 있는 거 2번 행 연산이 그 다음 연산이잖아요. 2번 연산을 했더니 그때는 Y2이 얼마예요? 스위치를 안 눌렀으니까 X1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 PD2를 안 눌렀으니까 그 밑에 있는 연산은 Y20 값이 얼마예요? 0 값이죠. 그래서 최종 값은 얼마예요? 0인 거죠. 그래서 이 PLC는 연산을 끝내고 출력을 내보내기 때문에 마지막 것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Y20이 1이 됐던 거예요. Y20이 1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밖에 내보낸다는 거는 저 엔드 명령이 끝난 다음에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Y20이 ON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경우 X1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를 눌렀더니 위에서는 0이었어요. 위에서는 0이었는데 밑에 연산을 했더니 Y20이 1이었던 거죠. 그럼 최종 연산 값은 1인 거죠. 그래서 1 값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짰던 의도는 뭐냐면 X0를 눌러도 Y20이 켜지고 X1을 켜도 Y20이 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짰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짰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 동작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이중 코일이라고 합니다. 코일 1이 같은 메모리로 똑같이 사용된 거, 이걸 이중 코일이라고 하는데 사용을 해도 되긴 상관이 없어요. 사용을 해도 되는데 실제 내부에서 프로그램 상에서는 얘가 1 됐다 0이 되는 거예요. 단지 밖으로 출력을 내보낼 때는 최종값을 내보내는 거지 연산 단계에서는 1이 됐다 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X0 스위치를 누르면 1이 됐다 0이 된 거예요. 그 개수도 세면 개수도 세져요. 0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안 짜는 게 좋은 거죠. 오동작이 나오니까. 내가 바라는 동작이 안 나오니까 되도록이면은 이중 코일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필요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안 쓰시는 게 좋고, 그래 이제 그러한 이유로 이런 출력 접점들은 맨 밑에다가 배치를 해요. 전체 프로그램 상에서 이런 출력들을 중간중간에 놔버리면 위에도 쓰고 아래도 쓰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출력 접점들은 위에다 프로그램을 짜놓고 이 출력 접점을 밑으로 한쪽으로 몰아놔요. 그러면은 중복해서 썼는지 중복해서 쓰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유로 이런 출력 접점들을 밑으로 프로그램 밑에 쪽으로 내려보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중포일은 쓰셔도 필요에 의해서 내가 쓸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쪽으로 하시면 그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안 쓰시는 게. 그래서 이제 X0도 동작하고 X1도 Y20을 동작시키고 싶다. 그럼 원래는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뭐 굳이 동작을 시켜보지 않아도 만약에 이거 프로그램 돌려보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프로그램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X0에 신호가 들어오면 Y 20, 21, 22, 23이 다 동작이 되겠죠? 뭐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제가 보여는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레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X0 스위치를 누르면 그 일값이 전부 다 출력이 나가기 때문에 4개가 다 동작이 된다는 거죠. 실제 출력 모듈도 굳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스위치 눌러보면은 출력 4개가 다 들어오죠. Y20번부터 23번까지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저기에 어떠한 기기가 연결이 안 됐을 뿐이지 출력 모듈이 동작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지요? 요거까지 설명을 하고 식사를 하러 가지요. 프로그램을 편집을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 마저 비접점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요거 하고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제가 X0 지금 스위치를 안 눌렀잖아요. 그러니까 X0 값은 0이에요. X0 값은 0인데 비접점은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Y2형의 신호가 가 있는 거고, X0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X0 값이 1이니까 끊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연산을 하는 거예요. 연산 자체를.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을 때 Y20이 들어오는 거고, 스위치를 누르면 값이 안 들어오죠. 이게 이제 비접점. 되셨나요? 여기까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접점 종류를 좀 해야 돼서 Shift F7번 여기 X0에다 놓고 Shift F7번을 누르시면 화살표 접점이 나와요. Shift F7번 여기다 놓으시고 단축키는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 단축키 중에 앞에 S가 붙은 거는 Shift를 같이 누르라는 얘기예요. C자가 붙은 거는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르라는 얘기고, A는 Alt 키를 같이 누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F7번을 누르면은 P접점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P접점이라고 표시가 되고, 실제 표현은 이렇게 위쪽으로 된 화살표가 나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개를 다 같이 할게요. 이걸 통째로 선택하는 방법은 Shift 키하고 End 키를 누르면 하나가 다 이렇게 선택이 돼요. Shift End 키. End 키는 화살표 위 거예요. 바로 위에. Shift End 하면 방향이 다 선택이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컨트롤 C. 밑에다가 컨트롤 V 하면 붙습니다. 되었습니까? 요거는 Shift F8. 위에 건 Shift F7, 요건 Shift F8. 화살표 방향이 반대예요. 되셨나요? 여기는 Y21. 그래서 컴파일 하시고요. F4 컴파일 하시고요.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한 분만요. 그래서 모니터링 하시고요. 얘는 모니터링 해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동작을 시켜보시면 스위치를 누르면은 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요. 물론 들어왔다 나갑니다.
들어왔다 나가는데 하여튼 뭐가 되게 돼요. 근데 뒤에 있는 Y20은 켜지는 게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얘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프로그램은 다 작성하셨죠? 이걸 확인하는 방법 PLC에 이거 이 카메라로는 못 잡아요. 그래서 직접 보시는 게 좋은데 PLC에 이 출력 모듈에 우리 불이 켜지잖아요. 그죠? 여기를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을 잘 보세요. 한 번에 안 보이고요. 몇 번 누르다 보면 보여요. 잘 못 보시겠으면 막 누르세요. 막 누르시면 순간적으로 켜지는 게 보여요. 막 누르시면 순간적으로 켜지는 게 보여요. 깔짝 켜지고 꺼져요 바로. PB1하고 PB2는 언제 나오냐면 PB2는 스위치를 눌렀다 뗄 때 나와요. PB1은 누르는 순간에 나오고요. PB2는 눌렀다 떼는 순간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상승 엣지 검출하고 하강 엣지 검출 접점인데 해당 메모리 값이 0이었다가 1이 되는 순간을 검출하는 게 방금 전에 그 화살표 의미된 거 있잖아요. 포지티브 접점이라고 합니다. P접점. 포지티브의 그 단어를 따서 글자를 따서 P접점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그래서 P접점이라고도 하고 모양으로는 화살표 이렇게 되는데 0값이었다가 1이 되는 순간 그 스캔 타임만 1값이 나가고 다음번 연산일 때 0으로 바뀌어요. 누르고 있어도. 그러니까 그 한 번 연산할 때만 1인 거예요. 2를 내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0을 내보내고 거기 뒤에 있는 펄링 엣지 떨어지는 접점 요거는 네거티브 접점이라고도 하고요. 화살표를 하강 엣지로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PLC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 글로바에서는 이렇게 표시되고요. 이제 미쯔비시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냐? 스위치가 눌렀다가 즉 메모리 값이 1이었다가 0으로 떨어질 때 그때 한 스캔 동안만 값을 내보내요. 1로.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 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LED가 켜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램프가 켜지려면 보이는 LED여도 켜지려면 충분히 전류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충분히 전류가 공급되지 않을 만큼 빠른 시간만큼만 오므코를 때리기 때문에 얘가 이제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직도 못 보신 분. 아직도 못 보신 분. 그 켜지는 거 못 보신 분. 잘 안 보여요. 마음이 착해 보여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게 여기 잘 보세요. 그렇죠. 지금 하죠. 네.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켜졌다 그냥 꺼지죠. 이게 몇 번 눌러보신다. 요거는 눌렀다 뗄 때. 맞죠? 눌렀다 뗄 때 나오는.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접점이 떨어져서 원스캔 그게 시간이 1.2mm예요. 1.2ms 동안만 신호가 1 줬다가 0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람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내부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그럼 이게 어떨 때 쓰나요? 네? 이런 거 어떨 때 쓰나요? 이거 어떨 때 쓰냐고요? 이제 지금 한번 이제 설명이 길어지는데 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걸 A 접점으로 해놓으면은 이게 연산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버튼을 눌렀다 떼는 시간이 100mm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스위치를 눌렀다 떼는 게 0.1초예요. 근데 저걸 그냥 A 접점으로 연산을 시키면은 그 우리가 스캔 타임이 1.2mm잖아요. 800번을 연산하는 거예요. 스위치 한번 눌렀다 뗄 때. 근데 저거를 P접점, 그 상승 펄스로 쓰면 800번 연산을 하고 있어도 내가 스위치를 눌렀다 뗀 걸 한 번만 연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를 쓰는데 우리가 카운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카운터는 기껏해야 개수를 셀 수 있는 게 값이 3만까지밖에 못 써요. 워카운터. 메모리가 16비트짜리여서. 근데 이 생산량이 10만 개짜리였어요. 그럼 카운터를 못 쓰잖아요. 그때는 더하기를 써야 돼. 애들을 써야 돼. 근데 애들을 그냥 A 접점으로 쓰면 신호가 한번 들어오면 그냥 스위치를 한 번 눌렀을 뿐인데 아니면 센서 신호가 하나 들어왔을 뿐인데 A 접점으로 쓰면은 개수가 이게 이게 1ms니까 그냥 갑자기 500, 600이 돼 있어요. 값이. 신호 한 번 들어왔을 뿐인데. 근데 P 접점으로 쓰면 신호 한 번 들어오면 하나만 올라가요. 이거 이제 식사하고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를 때 써요.
우리 장비 쓸 때도 이거 쓸 때도 뒀어요. 그러니까 센서에서 검출을 하는데 이 센서에서 검출이 될 때 처음에 온이 될 때를 검출할 거냐, 켜져 있는 걸 검출할 거냐, 아니면은 켜져 있다가 꺼지는 걸 검출할 거냐. 그러니까 저희 장비 지금 보시면 그 용량형 센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용량형 센서가 있잖아요. 이 용량형 센서라는 건데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물건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죠? 근데 저 방법을 쓰면은 물건이 요 위치에 있을 때, 딱 센서 신호가 들어올 때 요 위치도 검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있는 A 접점으로 하면 그냥 있는 거죠. 이때도 검출이 되고 물건이 빠져나가는 시점, 요 시점도 검출할 수가 있다고. 정확하게. 딱 요 순간을 저희가 검출을 할 수가. 요거 검출하려면은 네거티브 접점. 요거 검출하려면은 포지티브 접점. 정확하게 언제 물건이 딱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A 접점만 쓰면 물건이 여기 있는 건지 여기 있는 건지 여기 있는 건지 몰라. 근데 P 접점이나 N 접점을 쓰면은 정확하게 포인트를 아는 거죠. 그럴 때 씁니다. 식사를 하시죠.